북한이 쏘아올린 천리마 1형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다가 애초에 예고했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서해에 떨어졌습니다. 실패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우선 그 실패 이후 그 북한이 즉각적으로 이제 실패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이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그 원인으로서 그 신형 엔진 그 신뢰성 및 그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연료의 그 불안정성을 이제 문제로 꼽았는데요. 지금 현재 그 관련 전문가들의 그 일반적인 평가는 그 엔진의 그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이번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.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북한이 그 1, 2단 그 비행이 그 이제 일직선으로 진행된 반면 이번은 이제 서쪽에 이제 그 서쪽 방향으로 치우쳐 설정된 것을 동쪽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이제 그 언급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번 발사에서 그 2단 추진체가 제대로 점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로켓 그 엔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진체 단분리가 가장 직접적인 그 원인으로 그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연 그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스스로가 이번에 신형 엔진을 장착했다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이번에 실패한 발사 자체의 목적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엔진을 검증하고 또 본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위성을 그 궤도에 안착시키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니까 정찰 위성 플러스 ICBM 두 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는데 과거의 성공보다 다른 거를 테스트하다가 이번에 좀 기술적으로 미비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례적으로 2시간 반 만에 실패했다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.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그 통상의 경우에 이제 그 발사 장면을 이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이제 취하는 방식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한 이후에 이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만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본인들의 이제 그 위성 발사라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추가적으로 그 위성 발사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 추가 발사 그 조차도 실패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관련자들은 그 엄중한 문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군 당국이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의 우주 발사체 동체 잔해 일부에 대해서 인양 작업 중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아직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. 오늘 재개를 했는데 이게 뭐 성공을 한다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인지까지도 알 수 있을까요, 우리가? 현재 그 우리 그 잔해물이 발견된 곳의 그 유속이라든지 이제 수심 이제 그 수중 시야가 제한돼 있어서 언제 이제 인양이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그 과연 이제 그 인양된 그 잔해물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엇이 인양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할 수 있는지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이제 그 한미 당국이 그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사항이고요. 이번 그 천리마 그 1형의 전체 길이가 30m 내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 확인한 그 잔해물의 그 길이가 15m 내외이라는 점. 그리고 통상 이제 위성 발사체에 있어서 그 추진체는 로켓 엔진은 3m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5m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은 그 추진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물건 또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 탑재체도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닌가. 이러한 잔해물의 이제 구조, 디자인, 설계, 관련 부품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 북한의 기술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를 높이는 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뭐 파악된 사이즈로 봐서는 주요 부품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수도 있다.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서 담화를 냈습니다.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.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시종일관 강력 대응하겠다.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. 자, 뭐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,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
지금 IMO죠? 국제해사기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한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서 반발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사전 통보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. 2차 발사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좀 더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보세요? 우선 2차 발사의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. 네. 만약 이제 그 북한이 추가 발사를 위한 위성 발사체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조립이 완성된 상태라고 하면은 1차 발사 때 이제 그 실패 원인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주간 그 수준의 그 2차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국제 사회에 대해서 이제 그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반감을 표시했고 또 앞으로는 통보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 발사의 경우 일본 그리고 그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는 했지만 그 날짜라든지 그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.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기습 발사에 가깝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일본이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그럼 2차 발사 사전 통보가 되든 안 되든 우리의 대응에는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다 이런 예, 말씀이시죠?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